네, 반갑습니다. 덕기쌤입니다. 드디어 이제 저병을 배우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바빠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의 생명은 발차기였습니다. 이 발차기를 해서 앞으로 안 나가면 평형을 10년을 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발차기를 해서 물을 잡아낸다면 여러분 2주만 해도 되는 것이 평형입니다. 예, 평형에서의 발차기와 마찬가지로 저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평형에서 평형 발차기가 아주 중요한 것처럼 저병에서는 물타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물타기를 아시는 분들은 물타기가 왜 중요하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 이 물타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점프해서 물타기가 아닌 수평뜨기를 해서 반드시 물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물타기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물타기를 하는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점프해서 물타기를 하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셔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느냐? 지금부터 물타기를 하는데 떠 있다가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상당히 유리합니다. 저병을 빨리 배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양팔을 머리 양옆에 붙이고 섭니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당기고 다리도 앞으로 당깁니다. 양발을 앞으로 당기면서 점프를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맞습니까? 이것을 지상에서 하면 힘듭니다. 잘 안 되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점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팔과 다리를 앞으로 당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냐? 물 속에서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팔과 다리를 쉽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배영 발차기 하듯이 손을 뒤로 모으고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들어가주세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어깨가 부드럽지 않거나 이렇게 모으는 동작이 힘이 든다면 내가 벌려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팔을 벌려서 이렇게 당기는 게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지상에서 연습하지 않고 어디서 연습한다고 했습니까? 물에서 연습합니다. 물에서 서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죠. 네, 이렇게 물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 쉽게 연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대부분 물타기를 할 때 점프해서 물타기를 할 것입니다. 그죠? 이따가 점프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바닥 짚고 나옵니다. 대부분의 물타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 앞으로 수평뜨기를 합니다. 수평뜨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서서 팔과 다리를 당긴 것처럼 부드럽게 천천히 당겨봅니다. 그러면 웨이브가 되면서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뜬 상태에서 물타기를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병의 1단계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떠 있다가 웨이브를 해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웨이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서서 연습하고 두 번째 떠 있다가 웨이브를 해서 바닥 짚고 나오셔야 어느 정도 웨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웨이브를 할 때는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 자, 우리가 머리만 까딱까딱, 발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 온몸 전체를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잘 못하더라도 손가락, 손목, 팔꿈치, 머리, 어깨, 척추, 골반, 무릎, 다리까지 다 내가 이렇게 꿀렁꿀렁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못하더라도 손부터 꿀렁꿀렁 온몸을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잘 못하더라도 말이죠. 네, 처음에는 내가 수평뜨기 해서 내가 땅바닥까지 들어가서 손바닥을 짚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1단계입니다. 자, 이것이 몸에 익었다면 2단계는 어떻게 하냐? 2단계는 첫 번째는 손을 바닥을 짚고 나왔는데 2단계는 물 가운데까지만 들어갔다가 쭉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바닥까지 가지 않고 물 가운데까지만 들어가고 다시 손을 들어서 나오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들어가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나오고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타기를 연결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타기를 한번 크게 해서 바닥 짚고 일어났는데 두 번째 단계는 가운데까지만 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올라와서 다시 들어가고 올라와서 다시 들어가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타기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물타기를 크게 하세요. 크게. 웨이브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웨이브를 얇게 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발만 까딱까딱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치 키판 잡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저병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차기 연습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초보자들이 발차기 연습을 한다면 무릎 이하만 까딱까딱 요렇게만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병 발차기 연습은 온몸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웨이브를 연습하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발차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웨이브를 크게 바닥을 짚고 일어나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가운데까지만 들어갔다가 연결하는 동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좀 더 작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웨이브만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웨이브 연습만 하셔도 저병의 90% 이상을 성공하신 겁니다. 이 웨이브 연습을 하지 않고 저병 발차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병을 하신다면 저병이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병의 핵심은 웨이브에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웨이브가 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90% 이상 저병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쳤을 때 저병을 가장 빨리 가르친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저병을 전혀 못하는 사람을 양팔 저병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또 긴 시간이 걸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제가 가장 빨리 가르친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어제 1시간, 오늘 1시간 이렇게 하니까 운동신경이 좀 좋은 사람은 바로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비밀은 웨이브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저병을 잘 못한다. 그러면 양팔 저병을 하거나 한팔 저병을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웨이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떠 있다가 바닥 짚고 올라오는 거, 그 다음 가운데만 갔다 오는 거, 그 다음 조금만 들어갔다가 나와서 연결하는 거. 맞습니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저병에 성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병 발차기 절대 하지 마시고 웨이브를 크게 연결해서 연습하십시오. 특히 초보자일수록 크게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한팔 저병이나 양팔 저병을 먼저 하지 마시고 웨이브 연습을 적어도 일주일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웨이브가 된다면 여러분 저병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너무 뻣뻣한데 어쩌지? 아, 나는 나무 토막인데 어쩌지?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의 유연함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떠 있다가 웨이브를 크게 해서 땅바닥을 짚고 나온다. 이거 하나만 되면 여러분 중간까지 작게까지 전부 다 웨이브 성공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기초공사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수영도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